존경하는 재판장님, 또 재판부 판사님, 1년 가까운 긴 시간 공정하고 현명한 소송 지휘로 충실한 심리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 시간의 계엄, 아마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텐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아서 국내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를 했고 또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서 수사를 했습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들이 마구제비로 입건되고 또 구속도 되고 또 무리한 기소도 남발됐습니다. 현대 문명 국가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습니다.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재판을 이끌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 방송인은 방송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한다고 알리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휩쓴 광풍의 허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입니다.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지휘 체계도 없고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리떼들의 내란물이 먹이가 된 바로 그 비상계엄령을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에 선포하였습니다.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하여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상황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검에서는 제가 무슨 개헌을 해가지고 장기 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한 정부적인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해 보십시오. 개헌을 어떻게 하며? 그리고 보통은 과거에 이런 그 소위 쿠데타성 장기 독재 내지는 권력 장악에서의 이 개헌이라는 거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 투표로서 밀어붙여서 했지만 오늘날 우리 국민이 이런 국민 투표에 녹록하게 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그 시나리오를 한번 좀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망상이고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미 증거로 제출한
이 세 개의 담화문과 진술서를 자세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어느 변호인이 보여주셨지만 계엄 선포 당일날 밤에 국회 마당에 모여든 그 인파들이 준비해온 계엄 반대, 계엄 해제 이 피켓을 보면은 거대 야당과 체제 전복 세력들이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의 한계 상황까지 몰고 가면서 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유도하고 탄핵과 내란몰이를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뭐 메시지 계엄이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국민 깨우는 거 말고 다른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그거 안 합니까? 어? 주권자를 깨우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그 임무를 수행한 군 관계자와 공직자들이 내란몰이에 희생돼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따라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어? 아무리 무슨 그 내란죄라는 거는 뭐 집합범죄라 뭐 어떤 한 사람이 한 것도 다 책임져야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헌을 뒤집고 뭐 어디 국토를 잠탈하거나 참탈하거나 참절하거나 또는 헌법기관을 뒤엎어버려 갖고 해산시키고 하는 일에 내가 가담한다, 도와드린다, 어느 장군을 위해서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누가 한 거라도 다 똑같이 책임을 지우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또 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도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제 부족함의 소치입니다. 제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정말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너무 순진하지 않았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치소 안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초를 겪고 있는 군 간부 또 공직자분들, 여기 보니까 민간인도 2분 계시던데 이분들, 또 정직하고 선한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 좌절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결코 국헌 문란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국회의 문을 해산에 준하는 장기간의 기능 부전을 시키거나 또는 선관위를 없애거나 장기간 선관위를 어떻게 기능을 못하게 하거나 그럴 의도가 있었다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아까 무슨 비상 입법기구 국방장관이 안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국보위 아니냐? 여러분, 국보위도요 국회 해산하고 만든 겁니다. 국회 해산하고 개헌을 어떻게 할지가 서야 국보위를 어떻게 만들지가 나오는 것이고, 예산 문제는 그건 일도 아닙니다. 기재부 장관한테 줬다는 것은 기재부 일이라고 준 겁니다. 만약에 법률 전문가인 제가 봤으면 벌써 용어부터 이런 거 좀 잘 손을 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국보위라고 얘기하려면 국보위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 해산하고 했잖아요. 국회를 해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전국을 그야말로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시도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망상과 소설을 그만 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 배희철 변호사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된 일정 속에서 충실하게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장기간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방청과 중계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살리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 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